중동 국가에서 술을 먹는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사우디 왕실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 듀랑입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에서 문화관광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게 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특히 알코올 금지 문화는 프랑스인인 제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고향 리옹에서는 와인 한 잔 없이는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와이너리에서 자란 저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막의 광활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광청에서 일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리야드 외교구역에서 열리는 관광문화 국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외교구역은 사우디에서 유일하게 알코올이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곳이에요. 킹 압두라지즈 컨퍼런스 센터 근처에 위치한 이 구역은 각국 대사관들이 모여있고 국제적인 행사들이 열리는 특별한 공간이죠. 고급 호텔들과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고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과 비즈니스맨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상품화였어요.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 세계 전통주 시음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외교구역이라고 해도 사우디 땅에서 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관광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어요. 보수적인 동료들은 굳이 술을 소개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반대했고, 진보적인 동료들은 국제적인 관광 허브가 되려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부에서는 국제적인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각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어요. 행사 당일 킹 파이살 컨퍼런스 홀의 별관에 마련된 시음장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 공을 들여 준비한 전시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고 전통 복장을 입은 각국 문화 담당자들이 자국의 술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일본 부스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정성스럽게 사케를 따라주고 있었고 이탈리아 부스에서는 소믈리에가 키안티 와인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부스에서는 전통 라크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고 프랑스 부스에서는 코냑과 아르마냑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 부스를 도와가며 다른 나라들의 전통주도 하나씩 시음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스는 다른 곳들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화려한 디스플레이나 긴 설명 대신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문화담당관인 김영호 참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클로에 씨, 저희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시도해보시겠어요? 그가 건네준 건 하얗고 뿌연 액체가 담긴 작은 사기 잔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와인처럼 투명하지도 않고 맥주처럼 황금빛도 아니었거든요. 마치 우유에 뭔가를 섞어놓은 것 같은 색깔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미세한 침전물들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보니 김 참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막걸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주예요. 쌀로 만든 발효주인데 서민들이 즐겨 마시던 술이죠. 막걸리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그 생김새도 신기했습니다. 김 참사관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막걸리는 막 걸러낸 술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정제하지 않고 거칠게 걸러낸 술이라서 이런 뿌연 색깔을 띠는 거죠. 서양의 술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잔을 들어보니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잔에 따르는 순간부터 미세하게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마치 살아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술들은 잔에 따르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막걸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기포가 생기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김 참사관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아직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효모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걸리를 살아있는 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맛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와인의 깔끔함도 아니고 맥주의 씁쓸함도 아니었어요. 약간 시큼하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실제로 입 안에서도 미세한 발포감이 계속 느껴졌거든요. 프랑스 샴페인의 강한 발포감과는 다른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모금을 마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와 맛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김 참사관이 설명해줬습니다. 막걸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해요. 발효가 진행되면서 맛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막걸리라도 마시는 시점에 따라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서구의 술들은 대부분 완성된 상태로 마시는데 막걸리는 마시는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막걸리 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프랑스 와인을 수없이 마셔봤고 세계 각국의 술을 경험해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뭔가 문화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음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독특한 맛과 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막걸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계속 그 독특한 맛이 생각났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어제 마신 그 하얀 술이 떠올랐거든요. 동료들은 제가 왜 이렇게 멍하니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에 관광청 구내식당에서 아랍 전통 요리인 카블리 라이스를 먹고 있는데 문득 이 음식에 막걸리를 곁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블리 라이스는 향신료가 강한 음식인데 막걸리의 부드러움이 그 자극적인 맛을 중화시켜줄 것 같았어요. 물론 실제로 해볼 수는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룸서비스로 시킨 그리스 요리를 먹으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올리브 오일과 레몬이 들어간 그릭 샐러드, 구운 양고기, 그리고 피타 브레드. 이런 지중해 음식들과 막걸리가 어울릴까 궁금했습니다. 와인보다 부드럽고 맥주보다 깊이가 있는 막걸리라면 이런 음식들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다음 날에는 일부러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참사관에게 막걸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 막걸리와 어울리는 음식이 따로 있나요? 물어보니 김 참사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막걸리는 정말 모든 음식과 잘 어울려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과 함께 마시면 좋죠. 한국에서는 전, 치킨, 족발 같은 음식과 함께 마셔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와인은 음식을 가리는 편이거든요. 레드와인에는 고기, 화이트와인에는 생선이나 치킨 이런 식으로 매칭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막걸리는 모든 음식과 어울린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비밀스럽게 막걸리 매칭 실험을 시작했어요. 물론 실제 막걸리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거였죠. 아침에는 크루아상과 막걸리, 점심에는 파스타와 막걸리, 저녁에는 스테이크와 막걸리.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우디 전통 음식인 만사프를 먹을 때였어요. 만사프는 양고기를 요구르트 소스로 끓인 음식인데 상당히 진하고 기름진 맛이에요.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보통은 라반이라는 요구르트 음료를 마시는데 문득 막걸리가 생각났습니다. 막걸리의 산뜻한 산미가 만사프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줄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막걸리는 내가 아는 어떤 술보다 음식과의 대화가 많다. 와인은 음식을 지배하려 하고 맥주는 음식을 압도하려 하는데 막걸리는 음식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겸손한 친구처럼 음식의 맛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김 참사관과 몇 차례 더 통화를 하면서 막걸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막걸리는 원래 농민들이 마시던 술이에요.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시던 술이죠.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해요.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깊은 맛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막걸리가 왜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귀족들이 마시던 와인이나 상류층의 위스키와는 달리 막걸리는 서민들의 술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예법이나 복잡한 규칙 없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거였어요. 김 참사관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막걸리는 지역마다 맛이 달라요. 쌀의 종류, 물의 성질, 기후에 따라서 맛이 변하거든요. 심지어 같은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라도 계절에 따라 맛이 다르답니다. 이런 변화무쌍함이 막걸리의 매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관광청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2030년 엑스포 준비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회의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적인 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관광청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석유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관광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구의 관광 모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굴해야 해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막걸리가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막걸리라는 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 산업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직접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문화적 체험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인터넷으로 막걸리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과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이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서민들의 일상에 함께했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정서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막걸리는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이런 건강상의 이점들을 보니 막걸리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건강 음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막걸리의 사회적 의미였어요. 한국에서 막걸리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함께 나누어 마시는 술이고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터놓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통의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막걸리는 술이기 이전의 문화였어요.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 소통의 방법,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적 가치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알코올 때문에 직접적인 도입은 어렵겠지만 문화 체험이라는 형태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교구역이나 관광특구 같은 특별한 공간에서라면 말이에요. 막걸리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상급자에게 제안서를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관광청 문화사업부 알파하드 부장에게 2026년 관광특구에 도입할 세계 전통주 비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알파하드 부장은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했어요. 클로에, 술 관련 제안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야. 아무리 관광특구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종교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거든. 부장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2주 동안 밤낮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주들을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 활용 방안을 정리했어요. 프랑스 와인의 테루아 개념, 일본 사케의 장인 정신,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지역성 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막걸리를 소개했어요. 다른 술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막걸리는 술이기 이전의 과학적인 발효의 산물입니다. 살아있는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자연의 작품이며 한국 농업 문명의 집약체입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막걸리의 독특함을 강조했어요. 막걸리는 완성된 상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생명체입니다. 이는 서구의 완성도 높은 술들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보여줍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양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특히 막걸리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막걸리는 계급을 초월한 소통의 매개체입니다. 왕부터 농민까지 모두가 함께 마실 수 있는 민주적인 술이에요. 이런 평등 정신은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사우디 관광청 본청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25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전통주들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부분에 들어가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젊은 간부들은 흥미로워하는 반면 보수적인 고위 간부들은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라시 문화정책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클로에 씨, 막걸리라는 것도 결국 알코올이 들어간 술 아닙니까? 아무리 문화적 가치를 강조해도 우리 종교법에 위배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핵심 카드를 꺼냈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알코올 없이도 존재하는 막걸리는 어떨까요? 이미 한국에서는 무알코올 막걸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막걸리의 핵심은 알코올이 아니라 발효 과정과 그 속에 담긴 문화입니다.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유익한 미생물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소통의 문화, 이런 가치들은 알코올 없이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젊은 간부 중 한 명인 사우드 기획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알코올 막걸리라면
할랄 인증도 가능하겠군요. 그렇다면 우리 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겠어요.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어요. 나세르 종교자문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알코올을 제거해도 술은 술입니다. 형태만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보수적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술로 분류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무알코올 막걸리는 발효 음료입니다. 요구르트나 케피어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음료로 분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막걸리에는 유산균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발언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 음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니 반대 의견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알파하드 부장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알코올 막걸리를 실제로 맛볼 수 있나요? 저는 이미 준비해둔 답변을 했어요. 한국의 주요 양조장들이 무알코올 막걸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저희가 관심을 보인다면 시제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젊은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무알코올이면서 할랄 인증까지 받는다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겠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파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전통문화보존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무리 포장을 바꿔도 본질은 같습니다. 술 문화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술 문화가 아니라 발효 문화입니다. 발효는 인류가 수천 년간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에요. 치즈, 요구르트, 빵 모두 발효의 산물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막걸리는 쌀로 만듭니다. 쌀은 우리 중동 지역에서도 중요한 식재료죠. 쌀의 발효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교육적 가치도 있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마침내 알파하드 부장이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일단 무알코올 막걸리 시제품을 받아보자. 실제로 맛을 보고 할랄 인증 가능성도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어. 이 제안에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비록 즉석에서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의 문은 열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셈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바로 김 참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참사관님, 혹시 무알코올 막걸리 시제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우디 관광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김 참사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들렸습니다. 정말요? 사우디에서 막걸리에 관심을 보인다고요? 물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마침 몇몇 기업들에서 막걸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할랄 인증도 추진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무알코올 막걸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음료 도입이 아니라 두 나라 문화의 만남이 될 수 있었어요. 김 참사관과의 통화 이후 저는 곧바로 한국행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관광청에서도 무알코올 막걸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장 승인이 빨리 났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에 작은 한옥들이 숨어 있고 최신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막걸리라는 전통주가 현대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성수동에 있는 전통 양조장 방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성수역에 내렸는데 이 동네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오래된 공장들과 현대적인 카페, 그리고 전통 양조장이 한 동네에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서울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양조장에 도착하니 김종수 사장이 직접 맞아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서 장인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막걸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양조장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양조장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위생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대한 발효조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몇 톤의 막걸리가 만들어지나요? 물어보니 김 사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하루에 약 10톤 정도 생산합니다. 전국 각지로 보내지죠. 요즘에는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효조 하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기서 지금 막걸리가 발효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귀를 가까이 대보니 정말 신기한 소리가 들렸어요. 뽀글뽀글, 보슬보슬하는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발효되는 소리예요? 놀라서 물어보니 김 사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효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막걸리는 정말 살아있는 술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알코올 막걸리 시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 중인 무알코올 막걸리입니다.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막걸리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잔에 따라주는 시제품을 보니 일반 막걸리와 거의 똑같았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리야드에서 마신 막걸리와 거의 비슷한 맛이었거든요. 알코올에 톡 쓰는 맛만 없을 뿐 그 독특한 시큼달콤함과 부드러운 목 넘김은 그대로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게 정말 무알코올인가요? 김 사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알코올 도수 0.1%입니다. 특수한 기술을 사용해서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 생성을 억제했어요. 대신 유익한 유산균과 각종 아미노산은 그대로 살려뒀죠. 그러면서 할랄 인증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이미 할랄 마크 예비 등록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몇 개월 내에 정식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를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할랄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김 사장이 직접 막걸리와 어울리는 전통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파전, 두부김치, 그리고 막 튀긴 치킨까지. 막걸리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을 때 진짜 맛이 나요. 무알코올 막걸리와 함께 먹어보니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특히 기름진 치킨을 먹은 후 막걸리를 마시니 입안이 깔끔해지면서 다음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왜 막걸리가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린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김 사장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 후에는 양조장 장인인 박영철 대목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대목은 30년 넘게 막걸리를 빚어온 장인이었어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죠. 박 대목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걸리는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아버지가 막걸리를 빚으시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덜어주셨죠.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막걸리 한 잔씩 나누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막걸리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막걸리는 공동체였어요. 혼자 마시는 술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술이었죠. 그래서 막걸리 주전자는 항상 큰 것을 사용했어요.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마실 수 있도록요. 박 대목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걸리를 옛날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현대적인 술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니 발효 건강식품이니 하는 것들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막걸리는 수백 년 전부터 그런 거였어요. 오후에는 강릉에 있는 소규모 막걸리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강릉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이곳의 젊은 창업가들은 전통 막걸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인 이현주 씨는 30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희는 막걸리를 세계적인 음료로 만들고 싶어요. 전통의 맛은 지키면서도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막걸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정말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무알코올 막걸리를 시음해봤는데 서울에서 마신 것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저희는 강릉의 깨끗한 물을 사용해요. 물이 다르면 막걸리 맛도 달라지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같은 무알코올 막걸리라도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른 개성을 가질 수 있다니요. 이현주 대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막걸리는 테루아가 있는 술이에요. 프랑스 와인처럼 그 지역의 기후, 물, 토양이 모두 맛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고유한 막걸리 맛이 있어요. 와인 전문가인 제게는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강릉 바닷가에서 회와 함께 무알코올 막걸리를 마셔봤어요. 싱싱한 회와 막걸리의 조합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맛이라면 사막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아요. 혼자 중얼거리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틀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무알코올 막걸리는 분명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사우디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드디어 무알코올 막걸리 시제품들이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했던 두 곳의 양조장에서 각각 5종류씩 총 10종류의 무알코올 막걸리를 보내왔어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설렜습니다.
각각 다른 맛과 특색을 가진 막걸리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관광청에서는 이 시제품들을 가지고 공식적인 시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내부 시음회가 아니라 외부 인사들을 초청한 대규모 행사로 기획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알파하드 부장이 제안했어요. 어차피 할 거라면 제대로 해보자. 왕실 관계자들과 외교관들을 초청해서 공식적인 문화 행사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 제안에 저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성공하면 막걸리의 사우디 진출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과감하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음의 장소는 리야드 한식문화관으로 정해졌어요. 킹파하드 로드에 있는 이 문화관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사우디 내에서도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모티브로 한 건물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초청 대상자 명단을 정하는 것도 신중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문화특보, 각국 외교관 가족들, 리야드 주재 한식 셰프들, 그리고 현지 언론 기자단까지 총 50명 정도의 VIP들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각자 다른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라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음회 전날 밤, 저는 한식문화관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10종류의 무알코올 막걸리가 예쁜 한국 전통잔에 담겨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 막걸리마다 설명 카드를 준비해서 원료, 제조 방법, 맛의 특징 등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아랍어와 영어로 번역된 설명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막걸리와 함께 제공할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중동 음식과의 매칭도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한식 셰프와 상의해서 파전, 해물전, 치킨, 그리고 훔무스, 팔라펠, 케밥 등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음회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문화관에 도착해서 최종 준비를 마쳤어요. 막걸리들을 적정 온도로 맞춰놓고 음식들도 신선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주전자와 잔들도 예쁘게 진열해 놓았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사 부인이 가장 먼저 오셨고, 이어서 영국, 독일,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이 차례로 도착했어요. 모두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막걸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사우디 왕실의 문화전략 참모인 알무타이리 씨가 도착했을 때였어요. 50대 초반의 지적인 분위기를 가진 분이었는데 첫 인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클로에 씨가 그렇게 추천한 막걸리를 직접 보러 왔습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막걸리 소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건 알코올이 없는 술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00년이 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한 건 가장 전통적인 맛의 무알코올 막걸리였어요.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곡물인 쌀로 만든 발효 음료입니다. 알코올은 전혀 들어있지 않지만 자연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유익한 미생물들이 가득해요. 참석자들이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분들도 한 모금 마시고 나서는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알코올 맛은 전혀 안 나는데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프랑스 대사 부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도 놀라워했어요. 사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군요.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이런 발효 음료는 처음 마셔봅니다. 각국 외교관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우디 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알무타이리 참모가 천천히 잔을 들고 막걸리를 음미하고 있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하군요. 유제품도 아니고 일반적인 주스도 아닌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뭔가 자연스럽고 순수한 느낌이에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건 과일이 들어간 막걸리였어요. 이것은 전통 막걸리에 딸기를 넣어서 만든 변형 버전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분홍빛을 띠는 예쁜 색깔의 여성 참석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현미로 만든 막걸리였어요. 현미의 고소한 맛이 특징인 건강한 막걸리입니다.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요. 건강을 중시하는 사우디 분들에게 특히 어필했습니다. 음식과의 매칭 시간이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걸리와 훔무스의 조합이 의외로 환상적이었거든요. 훔무스의 고소함과 막걸리의 시원함이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해요. 중동 음식과도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참석자들이 연신 감탄했어요. 케밥과 막걸리의 조합도 대성공이었습니다. 기름진 고기의 느끼함을 막걸리가 깔끔하게 잡아줬거든요. 사우디 전통 음식인 만사푸아도 시도해봤는데
이것도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렸어요. 시음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알무타이리 참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클로에 씨, 이 막걸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참모님, 막걸리는 쌀로 빚은 발효주입니다. 하지만 이건 술이라기보다는 문화예요. 살아있는 발효균, 공동체의 기억, 한국의 유산이 모두 담겨 있죠. 그 말을 들은 알무타이리 참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소개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종교적 제약이 있지만 문화 교류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막걸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알무타이리 참모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너무 놀라웠거든요. 마음을 가다듬고 신중하게 답했어요. 참모님,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종교적 제약을 존중하면서도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자 알무타이리 참모가 더욱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미 준비해둔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무알코올 막걸리를 전통 발효 음료로 분류하는 겁니다. 술이 아닌 건강 음료이자 문화 체험 콘텐츠로 말이에요.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군요. 그렇다면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진짜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희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관광특구 내에 전통 발효 체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걸리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발효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요. 알무타이리 참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통 발효 체험관이라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발효라는 게 인류 문명의 기초이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오늘 이 시음회만 봐도 참석자들 반응이 정말 좋군요. 실제로 주변을 보니 참석자들이 여전히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막걸리와 중동 음식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발효 과정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까지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프랑스 대사 부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클로에, 이 막걸리 정말 훌륭해요. 프랑스 와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네요. 좀 더 자연스럽고 친근한 느낌이에요. 같은 프랑스인으로서 이런 칭찬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독일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도 흥미를 보였어요. 독일에도 발효 음료가 많지만 이런 부드러운 맛은 처음이에요. 맥주와는 완전히 다른 장르네요. 독일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 막걸리의 세계적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음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알무타이리 참모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클로에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흥분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저는 왕실청사 내에 있는 알무타이리 참모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킹 압두라지즈 히스토리컬 센터 옆 건물의 10층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벽면 가득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 발전 계획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들도 보였어요. 앉으세요. 클로에 씨. 알무타이리 참모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난번 시음회에서 가져간 무알코올 막걸리 병이 놓여 있었어요. 이틀 전 시음회 이후로 계속 생각해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막걸리를 술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전통 발효 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우디 관광특구 내에 전통 발효 체험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참모가 더욱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참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 왕세자 전하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30 엑스포를 앞두고 사우디에서 주최하는 독특한 문화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참모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왕세자 전하께서도 지난번 시음회에서 남은 막걸리를 시음해 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맛에 꽤 흥미를 보이셨어요. 이런 음료라면 우리 젊은이들도 좋아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막걸리에 관심을 보인다니.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알무타일이 참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와의 정식 문화 협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상업적 수입이 아니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책상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미 예비 검토를 해봤는데 법적으로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문화 협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물어보니 참모가 답했습니다. 이미 한국 대사관과 예비 협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막걸리를 맛본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큰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언제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까요? 빠르면 6개월 내에 기본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모의 답변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클로에 씨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신다면 말이에요. 제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클로에 씨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와 사우디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분이 필요해요. 클로에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관광청 직원에서 두 나라를 잇는 문화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알무타일이 참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코올이 없는 외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막걸리를 통해 술 없이 마시는 문화를 소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막걸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뿌리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알무타일이 참모와의 만남 이후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정부 간의 정식 문화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어 양국을 오가며 협상과 조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알코올 막걸리의 법적 지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알코올이 포함된 모든 음료가 금지되어 있지만 무알코올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사우디 식품의약품청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알코올 도수 0.01% 이하라는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할랄 인증 문제도 중요했어요. 한국의 주요 양조장들과 협력해서 제조 과정부터 포장까지 모든 단계에서 할랄 기준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사용하는 효모의 종류부터 저장 용기, 심지어 운송 과정까지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사우디 관광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6년 관광특구에 도입할 세계 전통주 비교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막걸리는 전통주가 아닌 전통 발효 체험 콘텐츠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진 셈이었어요. 보고서 채택식에서 관광청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역사상 최초로 비알코올 전통주 도입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음료 도입이 아니라 문화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채택식 이후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리야드 관광특구 내에 전통 발효 체험관 건설 부지를 선정해야 했어요.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킹 압둘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근처의 문화 복합 단지 내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체험관 설계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단순히 막걸리만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발효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막걸리, 일본의 아마자케, 터키의 아이란, 이집트의 크바스 등 다양한 무알코올 발효 음료들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막걸리는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였습니다. 체험관의 중앙에는 막걸리 발효 과정 체험실을 만들기로 했어요. 방문객들이 직접 쌀을 씻고, 찌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어요. 한국전통문화진흥원에서는 전문 강사진을 파견하기로 했고, 주요 양조장들은 무알코올 막걸리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K문화 확산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체험관 건설과 병행해서 한국문화주간 행사도 기획했습니다. 2025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행사는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제한적인 행사였습니다. 참석자는 왕실 관계자,
정부 고위 공무원, 외교관, 그리고 문화계 인사들로 한정되었어요. 한국문화주간 준비를 위해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서울, 전주, 안동, 경주 등 전국 각지의 전통 양조장들을 돌아다니며 무알코올 막걸리 생산 계획을 점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주의 한 양조장에서 만난 이병렬 사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막걸리를 빚어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에서까지 관심을 보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한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안동의 전통 양조장에서는 더욱 특별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동 소주 제조 기법을 응용해서 만든 프리미엄 무알코올 막걸리였어요. 이건 정말 특별합니다. 500년 전통의 증류 기술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거예요. 왕실 전용으로 제작하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시음해보니 정말 깊고 우아한 맛이었습니다. 경주에서는 신라시대 양조법을 재현한 고대 막걸리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이건 신라 왕실에서 마시던 막걸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1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레시피예요. 역사의 깊이가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는 걸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맛으로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막걸리의 진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리야드로 돌아오니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전통 발효 체험관 건설 현장을 시찰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관광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화 사업으로 격상되었다는 의미였어요. 왕세자 시찰 준비로 모든 관계자들이 바빠졌습니다. 체험관 건설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막걸리 관련 전시물들도 새롭게 준비했어요. 특히 막걸리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여러 번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시찰 당일, 왕세자는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체험관을 둘러보셨어요. 막걸리 발효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문하셨고 무알코올 막걸리도 직접 시음해보셨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운 맛이군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해요. 그리고 왕세자가 하신 말씀은 모든 관계자들을 감격시켰어요.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진정한 문화 외교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2030의 정신이에요. 왕세자는 또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하셨습니다. 2030 엑스포 때는 이 체험관을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완전히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막걸리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진정한 문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은 비록 왕실과 고위 관계자들만 막걸리를 경험할 수 있지만 2030년에는 모든 사우디 시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막걸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시찰을 마친 후 왕세자는 추가 지원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2030 엑스포의 대표 콘텐츠로 만들어 봅시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왕세자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후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체험관 건설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고 한국문화주간 행사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어요. 리야드뿐만 아니라 제다, 담맘 등 주요 도시에서도 순회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2030 엑스포를 대비한 장기 계획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엑스포 기간 중에는 하루 수만 명의 방문객들이 체험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설과 충분한 무알코올 막걸리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제한적 시범 운영 승인이 나온 날이었어요. 사우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청에서 동시에 승인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무알코올 막걸리가 특정 시설에서 특정 대상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일반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정식 수입 물량은 5종류, 총 1000병이었습니다. 전통 막걸리, 과일 막걸리, 현미 막걸리, 프리미엄 막걸리, 그리고 특별히 사우디 왕실을 위해 개발한 로열 막걸리까지 각각 다른 맛과 특색을 가진 제품들이었어요. 제품들이 도착한 날,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막걸리들을 보니 꿈만 같았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한국문화주간 개막식이 다가오면서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사우디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들도 이 독특한 문화 교류 사업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피어나는 막걸리 문화,
왕실이 인정한 무알코올 술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국문화주간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킹파하드 컬처럼 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 외교관,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석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사전 초청을 받은 VIP들이었어요.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무알코올 막걸리 정식 소개 세레모니였습니다. 세레모니에서 저는 대표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1년 전 저는 이 땅에서 처음으로 막걸리를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막걸리는 제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였어요. 오늘 우리는 그 문화를 이 땅의 지도층에게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실제 시음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5종류의 무알코올 막걸리를 차례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왕세자 전하가 추천하신 이유를 알겠군요. 같은 감탄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왕족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에요. 2030 엑스포 때 일반인들도 맛볼 수 있다니 기대됩니다. 같은 반응들을 보니 막걸리가 사우디 엘리트층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개막식 다음 날부터는 전통 발효 체험관에서 본격적인 VIP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 20명씩 사전 예약을 받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막걸리 만들기, 체험, 발효 과정 견학, 그리고 시음을 즐겼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체험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왕실 막걸리 시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우디 왕실을 위해 제작된 프리미엄 막걸리를 맛보는 코스였어요. 많은 VIP들이 이런 고급스러운 맛이 무알코올 음료에서 나올 수 있다니 놀랍다고 감탄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문화주간이 끝날 무렵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VIP 체험관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98%를 기록했고 많은 분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빨리 개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사우디 고위층들의 반응이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음료를 시도해본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막걸리를 통해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문화 교류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피드백들이 쏟아졌어요. 한국문화주간의 성공은 양국 정부에도 큰 의미였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 모델을 다른 나라와의 문화 교류에도 적용하기로 했고, 한국 정부에서는 중동 지역 K문화 확산의 새로운 전략으로 평가했어요. 특히 엘리트층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한국문화주간 폐막식에서였습니다. 알무타이리 참모가 폐막사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가 어떻게 국경과 종교를 넘나드는지 확인했습니다. 막걸리라는 작은 매개체를 통해 두 나라의 지도층이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2030 엑스포에서는 이 아름다운 문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욱 완벽한 준비를 해서 전 세계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주간이 끝난 후에도 VIP들 사이에서는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막걸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2030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약속된 날까지 완벽한 준비를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국문화주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프로젝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알무타이리 참모로부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이 막걸리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거였어요. 클로에 원장, 왕세자 전하께서 막걸리 프로젝트를 2030 엑스포의 핵심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알무타이리 참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직 5년이나 남았지만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전하의 뜻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 엄청난 의미였어요. 지금까지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의 대형 사업으로 격상되는 거였거든요. 동시에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5년 후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 앞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겠군요. 저는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알무타이리 참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30년에는 모든 제약이 해제된다는 점이에요. 사우디 일반 시민들도 전 세계 관광객들도 모두 자유롭게 막걸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금은 왕실과 고위 관계자들만 맛볼 수 있는 막걸리가 5년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다는 뜻이었거든요. 진정한 문화 개방의 순간이 될 거였어요.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물어보니 참모가 이미 구상해둔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현재의 체험관을 대폭 확장해야 합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는 하루에 수만 명이 방문할 텐데 지금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또한 무알코올 막걸리의 대량 생산 체계도 구축해야 했어요. 엑스포 기간 중 예상 소비량이 하루 10만 병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거든요. 한국의 양조장들과 협력해서 사우디 현지에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해야겠어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막걸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발효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알무타일이 참모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한국의 발효식품들도 함께 소개하면 더욱 풍성한 체험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막걸리만이 아니라 한국의 발효 문화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2030 엑스포를 목표로 한 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에 매진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지 확보였습니다. 현재의 체험관 규모로는 엑스포 기간 중 예상되는 인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새로운 부지로는 엑스포 메인 회장과 인접한 대규모 부지가 선정되었어요. 총 면적 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막걸리 체험관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전시관, 발효, 과학연구소, 그리고 대형 컨벤션 센터까지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건축 설계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사우디의 기후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했거든요. 한국과 사우디의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설계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어요.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옥의 첨화선을 사막의 모래 언덕과 조화시킨 디자인, 전통 온돌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냉난방 시설, 그리고 이슬람 기하학 무늬와 한국 전통 문양을 결합한 외관 디자인까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최종 당선작은 사막 위의 한옥이라는 컨셉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사막의 극한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건물이었어요. 특히 발효조들이 들어갈 중앙홀은 한국의 마당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었습니다. 건설과 함께 콘텐츠 개발도 본격화되었어요. 기존의 막걸리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해서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 그리고 전문가용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성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프로그램은 막걸리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양조 장인들이 직접 와서 일주일간 집중 교육을 하는 코스였어요. 참가비가 상당히 비쌌지만 전 세계 요리사들과 음료 전문가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체계화되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사우디 막걸리 프로젝트를 K문화 확산의 모범 사례로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외교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된 거였어요. 특히 의미 있었던 건 한국의 젊은 양조 창업가들의 참여였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막걸리 장인들이 사우디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들은 사우디 현지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막걸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가장 성공적이었던 건 대추야자 막걸리 개발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추야자와 한국의 전통 막걸리 제조법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한국의 젊은 양조가와 사우디의 대추야자, 농장주가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을 때 시음회를 열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대추야자의 달콤함과 막걸리의 상큼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거든요. 왕실 관계자들도 이건 정말 사우디와 한국의 만남이다라며 극찬했습니다. 대추야자 막걸리의 성공에 힘입어 다른 현지 재료들을 활용한 제품들도 줄줄이 개발되었어요. 장미수를 첨가한 로즈 막걸리, 사프란을 넣은 골든 막걸리, 그리고 아라비아 허브를 활용한 데저트 막걸리까지 총 10가지의 사우디 특색 막걸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어요. 유럽과 미주 지역의 언론들이 연이어 취재 요청을 해왔고 여러 국제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사막에서 피어난 K문화라는 제목의 BBC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막걸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뜻밖의 부작용도 생겼어요. 사우디 내에서 불법적으로 막걸리를 모방한 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물론 정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잡한 제품들이었지만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식 인증을 받은 무알코올 막걸리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모조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어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정품 구별법도 적극 홍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우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막걸리 제조 기술을 배워서 미래의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였어요. 리야드 킹 사우드 대학교에 발효기술학과가 신설되었고 한국에서 교수진이 파견되어 정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20명의 사우디 청년들이 선발되어 1년간 집중 교육을 받았는데 모두들 막걸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막걸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발효 과학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었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 이해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조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막걸리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공동체 문화까지 함께 배우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한국의 농촌 마을에서 막걸리를 함께 빚으며 마을 어른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한 소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막걸리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우디의 아랍 커피 문화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로 사우디 현지에서도 소규모 막걸리 시범 생산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아직은 연구 목적이었지만 사우디에서 직접 만든 무알코올 막걸리가 탄생한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체험관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기초 공사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되자 정말 웅장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 기능성을 겸비한 건물이 사막 위에 우뚝 솟아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건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작은 시음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때로는 꿈만 같아서 눈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2030 엑스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벌써부터 전 세계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각국의 관광업계에서는 사우디 막걸리 투어 상품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약 문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우리 막걸리가 사우디에서 이렇게 사랑받는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꼭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이 프로젝트를 조명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국의 막걸리 장인들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15명의 장인들이 체험관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 막걸리가 이런 멋진 곳에서 소개되다니. 젊은이들이 우리 전통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니 고맙다. 같은 말씀들을 들으니 정말 보람찼어요. 장인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 분이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막걸리는 원래 나누는 술이었어요.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함께 마시는 술이었죠.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니 막걸리의 진짜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아요. 2030 엑스포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약속된 날이 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막걸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였습니다. 왕실과 고위층만의 특권이었던 막걸리가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죠. 그날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막 위에 세워진 막걸리 체험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의 정을 나누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외교의 완성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한복판에서 막걸리라는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외교구역에서 마신 그 한 잔의 하얀 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소개한다는 것. 그것도 프랑스 출신인 제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우디에 알린다는 것. 말만 들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무알코올 막걸리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종교적 제약을 넘어서면서도 막걸리 본연의 맛과 문화적 가치는 그대로 살릴 수 있었거든요.
알코올 없는 외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셈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치나 경제로는 좁혀지지 않는 거리도 문화를 통해서는 단숨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막걸리 한 잔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2030 엑스포가 열리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막걸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정말 모든 제약이 해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막걸리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벅찬 일이에요. 그때가 되면 사막 위의 막걸리 체험과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성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막걸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우정을 쌓는 공간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증명한 건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진정성과 열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도 리야드 사막 위에서는 막걸리가 조용히 발효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그 하얀 술 속에서 두 나라의 우정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따뜻한 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왕실에서 서민까지, 동양에서 서양까지 막걸리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정말로 술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는 술 없이도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지금까지 클로에 듀랑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무알코올 막걸리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소개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였는데 진정성과 열정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낸 거죠. 무엇보다 막걸리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정과 공동체 문화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탁월했어요. 덕분에 사우디 왕실까지 감동시키며 2030 엑스포의 핵심 콘텐츠로 예상되고 있죠. 작은 시작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정말 멋진 사연이었습니다. 5년 뒤 사막 위의 막걸리 체험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감동적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